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연기관 와류기 장착을 하죠. 내연기관에 와류기를 장착하는데 와류기 판매자들, 개발자들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내연기관 회로도입니다. 오른쪽에는 엔진, 그리고 그 밑에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그림입니다. 자, 가장 근본적으로 와류기를 장착할 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에어 클리너를 통과한 뒷단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량 센서 전단이나 그 다음에 그 후단 터보 임펠러 쪽 앞단에 설치하거나 또는 터보를 지나서 인터쿨러 사이에 설치를 하거나 또 인터쿨러를 지나서 내연기관 흡입구까지 그 부분에 설치하거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와류기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공기를 연소실 안으로 더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에어 클리너에서 통과되는 공기량은 정해져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수에 따라서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와류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공기를 생산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라는 공기가 에어 클리너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와류기를 설치해 놓으면 110, 120, 130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늘어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공기는 어떤 역할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흡입될 때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향점으로 내려갈 때,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흡입 공기가 흡입이 됩니다. 또 압축할 때 공기가 압축됐다가 폭발하고 그 공기가 다시 배기로 나갑니다. 이런 포사이클 행정기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에서 공기가 흡입되는 거죠. 그러면 배기 행정에서 자, 연소된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터보의 임펠러,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돌리면서 흡입구 쪽에 있는 임펠러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압축해서 인터쿨러로 밀어넣고, 인터쿨러에서는 압축된 공기의 온도를 줄여서 산소 밀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이 과정 속에서 공기가 흡입되는데 에어 클리너에서 통과되는 공기는 이런 활동,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또 터빈, 압축기, 임펠러가 돌아가서 흡입되는 공기량을 초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공기량은 정량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학이잖아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내연기관 속에 어느 쪽에 와류기가 장착된다고 해서 공기량은 정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소 발생기도 아닙니다. 와류기는 그냥 공기를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기가 들어왔을 때 와류기는 공기 저항을 일으킵니다. 저항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이라는 공기가 들어왔을 때 0.1%든 1%든 2%든 흡기 저항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봅시다. 자, 이 저항을 줬는데 과거의 엔진 인젝터가 매니홀드 연소실 그 사이에 흡기 밸브 이전 단계에서 연료 분사를 하는 엔진들, 캐브라드 엔진이나 엠피아 엔진의 연료 분사 방식, 그때는
조금 1%, 뭐 0%, 1%, 2% 이 사이에 변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주는 건 무엇이냐면 연료 분사된 연료 입자를 조금 더 잘게 깰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 분사된 게 연소실 안에 들어갔을 때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야. 동일한 연료가 한 방울일 때 두 방울로 늘린다거나 네 방울로 늘어나면 연소시킬 때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소할 수 있는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커먼 네일 방식이나 그 다음에 GDI 방식이나 인젝터가 고압으로 분사하는 그런 방식일 때 디젤 엔진차 상용차 쪽에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또 봅시다. 자, 와류기를 돌리든 어쨌든 간에 앞에서 흡입 행정에서 바깥에서 연소실 안에 공기를 돌려서 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흡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행정으로 들어갑니다. 압축 행정으로 들어가면 그 공기 들어왔던 게 돌고 있을까요? 연소실 안에서 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연소실 안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더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고 어차피 에어클리너에서 통과한 공기량 그 양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류기로 인해서 약간의 저항이라도 생기면 마이너스가 납니다. 공기량을 흡입구에서 땡겼을 때, 연소실 흡입구에서 땡겼을 때 원래 100이 들어오는 게 100이 안 들어오고 100보다 마이너스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압축을 시켰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상사점 폭발 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그 속에 기름이 있었습니까? 연료가 분사됐습니까? 연료가 분사되면서 입자가 끼워져서 단면적이 늘어난다.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젝터 어떻습니까? 고압 분사입니다. 고압 분사를 하기 때문에 무화 형태로 인젝터에서 분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연료 입자를 더 잘게 부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저항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출력이 늘어날까 이거예요. 출력 늘어나는 것은 센서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에어플로 센서, 그 센서에 영향을 줍니다. 전단에 달면 그 다음에 그 뒷단계로 들어가면 또 뭡니까? 부스트 압력 센서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센서 값이 변조가 되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ECU는 어떻게 할까요? ECU는 공연비를 맞추기 위해서 연료 분사를 더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게 ECU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요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시동을 걸었을 때 에어클리너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100이라 그러면 와류기를 설치했을 때 100이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정량되지 않는다는 거. 에어클리너를 통과한 공기량이 와류기를 통해서 정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공기가 100이 아니고 100보다 마이너스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 그 공기가 흡입됐을 때, 연소실로 흡입됐을 때 1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터보하고 와류기하고 혼돈하시는데 터보는 무엇이냐면 배기가스를 가지고 터보 임펠러를 돌리게 되면 반대쪽에 선풍기 날개같이 펌핑 작용을 하는 임펠러가 있습니다. 그 임펠러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감아서 인터쿨러로 밀어주는데 이것은 유체역학의 기본입니다. 지금은 차의 엔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흡입되는 공기를 임펠러로 돌려서 압축기라 그러기도 합니다. 돌려서 공기를 밀어였습니다. 공기 쪽보다 더 먼저 발전된 것이 어디냐면 물입니다.
펌프 있죠. 우리가 펌프 옛날에 많이 나왔죠. 그 펌프, 물을 이송시키기 위한 펌프를 공기를 이송시키기 위해서 터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냐 공기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차이, 밀어넣는 압력, 가압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를 밀어넣는 가압 펌프다. 그래서 더러운 공기 이상으로 밀어넣지 못한다. 그러면 펌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석션하고 디스차지가 있습니다. 석션이 큽니다. 원래 사이즈가. 디스차지가 작아요. 직경이. 그러면 자, 들어오는 공기 흡입구 석션 쪽에 저항이 걸렸다 하면 그 양을 정량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흡입되는 공기량 정량시키는 건 뭡니까? 없어요. 추가적으로 압축기 앞에 그 단에 공기를 부가적으로 불어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어클린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를 100이 들어왔는데 110이다 120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100보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에서 흡입될 때 공기량이 100이 들어와야 되는데 100이 들어올까요? 100이 안 들어오겠죠. 100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공기량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자, 공기량이 작게 들어왔죠. 흡기 센서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가 정량 분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흡기 센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와류기가. 또 버스트 압력 센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영향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연료가 과분사되거나 또는 희박하게 적게 분사되거나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공기가 들어왔을 때 인터쿨러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EGR 밸브가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100% 밖으로 빼는 게 아니고 EGR 밸브를 살짝 열어서 흡입구에 불완전 연소된 부분을 다시 흡입구로 돌립니다. 그러면 디젤차 EGR 밸브 있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EGR 방식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건드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와류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와류기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서 과거에 스로틀 바디나 흡입구, 흡입 밸브 전단에서 연료를 분사할 때는 와류기를 달면 0%에서 2% 정도 변화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연료 분사된 입자, 연료 입자를 한 바퀴 돌려서 충격을 줬을 때 입자가 갈라지면 연소실 안에서 연소가 될 때 그때 연료가 연소되는 그 순간에 단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소가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엔진을 잘 보세요. 지금 엔진을 잘 보시면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엔진을 보면 흡기 밸브 전단에 연료를 분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린더 내에 직접 분사를 합니다. 그리고 압축 행정 다 끝나갈 때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와류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나온다? 황당무계합니다. 이 센서 값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EGR 밸브를 통해서 불완전 연소된 것만 돌린다? 그러면 EGR 밸브 없는 타입은 또 어떤 개변을 펼칠 수 있을까요? 불완전 연소된 공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와류기를 설치해서 배기가스를 또 한 바퀴 돌려서 배기가스를 돌려서 거기에서 불완전 연소된 입자를 또 깬다?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나오냐고요. 다들 와류기 달면 차가 잘 나간다. 옛날 MPI 방식도 그렇고 디젤 차도 그렇고 뭐 다 힘이 좋다, 파워가 넘친다. 영향 줄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연료를 더 분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에어플로 센서. 저게 값이
공기량이 많이 들어왔다, 작게 들어온 공기를 많이 들어왔다고 오인시키는 방법, 그러면 연료 분사가 늘어납니다. 이 와류기를 달 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슈라는 놈이 존재하죠. 이슈는 과거에는 연료 분사, 공기량, 연료 분사량, 이 부분, 출력, 매연 이런 부분만 컨트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센서들이 엄청나게 많고 ECU도 있고 TCU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운전자가 실수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소프트웨어를 잡아내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차를 생산할 때는 ECU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상황, 운전자 실수하는 상황, ABS 브레이크까지 다 포함돼서 최적의 운행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내려고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연료전환기를 탁 단다, 와류기를 단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변수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사고죠. 사고 나서 자기 혼자 피해를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에어플로 센서요. 장난 아닙니다. 자, 에어플로 센서가 이상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에어플로 센서가 칼만 언어 방식은 듀티 타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맵 센서 방식은 전압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려면 맵 센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맵 센서 방식은 전압이 공급되는 게 ECU에서 전원 공급되는 게 5V가 공급됩니다. 그리고 ECU에서 접지로 0V를 잡죠. 자, 시동을 걸어 놓으면 공회전 상태에서 0.9V, 1V, 1.1V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가속 페달을 확 밟죠. 그럼 공기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판단을 하면 이 전압이 최대치 3.7V, 4V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요, 에어플로 센서 전단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공기량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왔다고 ECU에서 판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압만 3.7V, 4V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공기가 안 들어오더라도 3.7V, 4V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급발진입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운전자들이 악셀레터를 풀 악셀을 밟죠. 풀 악셀을 밟으면 3.7V 내지 4V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풀 악셀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풀 악셀 조건이 됐을 때 연료를 과다하게 최대로 분사하게 됩니다. 그럼 엔진이 힘이 펄펄 넘치겠죠. 완전하게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스로틀에서 공기량 그대로 다 빨아당깁니다. 우리가 디스크가 앞에 있다 그래도 그냥 빨아당깁니다. 왜?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요. 엔진에서 빨아당기면 악셀레터를 밟지 않더라도 열립니다. 그러면 급발진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와류기를 만드는 사람들, 생산하는 사람들, 전자제어 쪽 공부 안 하죠. 에어플로 센서 값이 바뀐다, 변이량이 크다, 만약에 이상 자극을 심하게 줬다 하면 연료 분사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급발진이 일어났죠, 당연히. 에어플로 센서 문제를 딱 일으키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급발진이 일어나는데 ECU에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는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허용오차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통제를 못합니다. 또 그런 이상의 현상이 생겼을 때 ECU 프로그램에서 디폴트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수, 위험 요인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ECU가 생산되어 나올 때 그런 위험 요인, 외부 요인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 차에 있는 데서 변수를 줘서 테스트하고 출고가 되는데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뭐 튜닝 하시는 분 마음대로 했을 때 이 에어플러 센서 값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압이 공회전에 1V 했는데 공회전 상태에서 3.7V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이었다. 차가 날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차에 신호값에 센싱 값에 이상을 주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이지간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당무계한 주장 이런 거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출력이 올라간다 완전 연소다 그런 거는 와류기 달 때 MPI 엔진 흡입구 전에 연료 분사하는 거 연소율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린더 내부의 인젝터를 가지고 연료 분사하는 그 엔진에는 효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짓밟으려고 하는 와류장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차를 조금 모르기는 모르는구나. 옛날에 대장간에서 망치질 해가지고 두드려 만드는 시대 아닙니다. 2000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내연기관의 한계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에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조작행위, 실수행위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반영해서 연소뿐만이 아니고 드라이빙 조건을 좋게 만드는 데까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이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슈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 와류기 센서에 영향을 준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렇게 가르쳐 드리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나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